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십시오. 자기갱생 프로젝트 자갱프의 오드리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세기소원 100일의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차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제 인생에 벌써 두 개의 책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거든요. 특히 세 번째 책은 한 달 반 전에 읽고 더 변화가 크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이 책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느낀 점, 또 제가 변화하는 거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시다 히사스쿠라는 사람인데요. 멘탈 코치, 심리 테라피스트, 세미나 강사, 주식회사 안사 대표이사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아주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정신세계 탐닉하기도 하고 또 폭포 수행을 하기도 하고 인도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행 가서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되게 재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지인이 소원을 적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막 이루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막 흘려버렸다가 너무 이제 일이 안 풀리니까 자기가 따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직장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정보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소원을 적었는데 그 소원이 조금씩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카드빚도 청산하고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도 되고 각종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월 수입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제목을 보면은 세기소원 100일의 기적이라서 세기소원을 적어서 100일 동안 적으면 뭔가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제목을 보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고 또 이번 정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경제적인 면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이 책을 좀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8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100일 만에 소원을 이루는 비법을 얘기를 해줘요. 6단계가 있는데 필기도구와 노트를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기도구와 이 노트를 준비를 했어요. 빅뱅의 지드래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가지 소원을 정합니다. 100일 후에 이루어질 거를 정하는데 부정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또 뭐뭐 했다,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뭐뭐 했다,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있다, 완료형이나 진행형으로 하라고 그러고요. 문장은 짧게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적으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소원을 나는 올 한 해 월 수입을 1000만 원을 넘겼다 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숨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나는 올 2019년 월 수입이 1000만 원을 넘겼다라는 거 숨을 참았다가 참는 동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원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숨 참다가 막 이렇게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따라 해봤더니 정말 조금 생각을 하면서 적다가 좀 시간이 길어지면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소원을 조금 짧게 적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씩 써야 돼요. 한 번만 쓰는 것보다는 3번 정도 써야지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3번을 숨을 꽉 참으면서 그러면은 한 가지 소원을 3번을 적기 때문에 3가지 소원을 9번을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폐의 운동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재의식과 의식의 어떤 차이를 없앨 수 있는 게 자기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쁘게 앉아서 정성스럽게 쓰고 또 잠에 들게 되면 무의식 중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꿈에서도 어떤 영감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기 전에도 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해봤는데 역시 자기 전에가 좀 더 경건한 마음이었고, 자기 개발의 구루들, 대가들이 다른 책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계획이라든지
또 소원을 적어본다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이런 것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기 전에 좀 하게 되면 꿈속에서도 이런 그 무의식에서도 이걸 계속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가지 소원을 적고 나서 3번 적고 나면 9번 적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소원한다. 동물이라면 그냥 본능에 살기 때문에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소원하고 생각하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 막 요즘 그 현대사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게 많잖아요. 개인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감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없애버리려고, 뭐, 이대로 괜찮아, 뭐, 노력하지 않아도 좋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자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소원하고, 욕망하고, 또 노력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인간이기 때문에 소원하라. 그리고 100일 동안 정성스럽게 열심히 적어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열심히 적었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스르르 내가 원했던 소원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우리가 자전거를 저도 어렸을 때 자전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는데 자전거를 배울 때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집에 자전거가 없어가지고 친구네 집에 자전거가 새로 샀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제 막 좀 배웠거든요. 너무 힘들고 친구가 또 되게 친절하고 좋았어요. 그 친구 자전거를 제가 빌려서 타고 있는데 한겨울이었어요. 친구 계속 자전거를 잡아주면서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했는데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 친구가 손을 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페달을 밟고 있는데 제가 혼자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자전거를 안 탔지만 또 타다 보면은 또 내 몸이 그 자전거의 어떤 페달이나 이런 것들 균형을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한번 타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비유가 되게 저한테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한 기회라는 거지 그 스트레스 자체에 그냥 낙담하고 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슬픔이나 분노 이런 것들은 블로그나 자기 뭐 일기장이나 글을 써서 표현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기쁨은 말로 해서 좀 더 극대화시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되면 천사들도 한 사람이 원하는 소원보다는 여러 사람이 행복한 소원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더 빨리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를 믿어라. 일본 사람들이 뭐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책 3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2개가 첫 번째 말버릇 책이랑 이 책에서 우주님에 관련해가지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뭐 시크릿이라는 그 책에도 나오지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우주를 가서 우주에서 뭐 반동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론이랑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종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우주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종교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죠. 뭐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책은 무조건 3가지 소원을 적고 100일 동안에 열심히 적어라라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의 일단 기본적인 자세를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하고 분노를 없애고 또 기쁨을 극대화시키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 스트레스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그럼을 통해서 소원을 이렇게 열심히 적고 또 행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고 그냥 심심풀이로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조금 와닿았던 게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의식의 2만 배라고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의식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바라도 잠재의식이 그 2만 배의 힘으로 소원을 방해하면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잠재의식의 목적은 오로지 안심과 안전뿐이다. 이 말이 제가 좀 공감이 갔던 말인데요. 나는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가 되고 싶지만 잠재의식 속에서는 뭔가 될까? 뭐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약간 의구심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절대 의구심을 갖지 말고 자신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잠재의식을 의식이랑 똑같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소원은 고성능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목적지를 설정하면 잠시 길을 잘못 들어줄 수 있어도 결국은 도착할 수 있게 안내해준다.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목적지, 그러니까 소원을 먼저 설정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소원이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실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돌아간다든지 하더라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다 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목적지 못 닿더라도 비슷하게는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저는 정말 이 말에 공감을 했거든요. 92페이지에 어쨌든 분노, 슬픔, 두려움은 우선 글로 쓰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상담사나 테라피스트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우선 글로 써보는 것이 좋다. 마음이 초조할 때도 그 기분을 글로 써보면 좋다. 이렇게만 해도 확실히 정화가 된다. 제가 글쓰기 강의를 좀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강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내면에 여러 가지 불합리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초조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이걸 글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써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되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풀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쓰기는 굳이 책을 내지 않더라도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그 이후에 이제 글쓰기를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 이제 여행 갔다 온 것도 글쓰기도 했었고, 글쓰기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이렇게 풀어내고 하는 게 좀 힘든 작업이긴 해요. 이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답답함, 분노 이런 것들은 그냥 글적이면서 그냥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 화가 날 때는 조금 지금도 좀 적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글쓰기를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어떤 계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힘든 일, 괴로운 일도 언젠가는 끝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전보다 좋아져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줄곧 경험해온 것이다. 소격차에서도 같은 것을 느꼈었는데요. 이 책에서도 저자 역시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은 시간이 다 지나 해결을 해줄 것이고 그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지나고 나면 한층 더 성숙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 자갱프를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시리에 빠져 있다가 다시 이제 일어서기를 이렇게 노력하면서 책을 읽게 됐고 좀 더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자갱프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만약 저한테 그런 시련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자갱프를 한다거나 좀 더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저에게 좀 더 성장하라라는 계시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렇게 물론 그런 일을 당하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당했다 하더라도 굳이 낙담할 필요 없이 이제 이렇게 극복을 하게 되면 더 좋은 변화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42페이지에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가 말했다고 해요. 행복이란 성장이다.
인간은 성장할 때야말로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또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일부러 고통을 준비해 놓았을 뿐이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 부분, 그러니까 행복은 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있었지만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이 잠시 우리를 지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문장이 되게 공감을 가는 것 같아요. 행복이란 성장이다. 인간은 성장할 때야말로 행복하다. 행복은 성장이다. 인간은 성장할 때야말로 행복하다. 행복이란 성장이다. 인간은 성장할 때야말로 행복하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을 새겨서 듣고 생활을 하시면 고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마 받아들이실 그런 자세가 될 것 같아요. 자, 251페이지에 또 주옥 같은 말이 나옵니다. 넘어지더라도 이 정도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 뼈가 부러졌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금 주의하면 된다. 이것 역시 성장이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물론 이제 몸을 다쳐가면서 도전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죽지 않을 만큼의 도전은 다치더라도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주의를 해서 하라는 거니까, 소원을 적고 나서 이제 이 저자가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잊지 말고 그 소원에 관련된 일을 계속 도전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소원이 있는데 도전하지 않고 그냥 소원만 바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257페이지에 그 저자가 나도 정말 많이 썼다. 노트에 넘칠 만큼 썼고 블로그에도 지저대듯이 썼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남을 의식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되게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제 불합리한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글을 또 적고 하시는 분인데, 그때 자기의 소원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산다. 월 수입 1,000만 원을 넘긴다. 책을 출판한다. 자유롭게 여기저기 여행한다. 언제나 가족들과 즐겁게 웃으며 산다. 이 저자의 소원이 지금 제 상황에서 딱 제 소원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고용되지 않고 산다. 월 수입 1,000만 원을 넘긴다. 책을 출판한다. 자유롭게 여기저기 여행한다. 언제나 가족과 즐겁게 웃으며 산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 저자와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소원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제가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책을 덮으면서 이제 소원 노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도전은 제가 2월 10날 했어요. 도전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이 3월 28일이니까 이제 제가 어제 것까지 썼거든요. 46일차까지 지금 공책을 이렇게 빽빽하게 썼는데, 그냥 설렁설렁 쓸 때도 있었고, 좀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숨을 꾹 참으면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열심히 쓴 날도 있었거든요. 도전 시작할 때 적으면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감사한 일도 적어 놓았습니다. 저도 지금 3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이 저자하고 소원 그 중에 3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제 소원은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괜히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제가 민망하기도 할 텐데, 일단 제 소원을 먼저 한번 밝히고, 또 여러분들이 제 소원을 듣고 또 저를 도와주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면서 제 소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자의 소원이랑 비슷했는데요. 월 수입 1,000만 원을 넘긴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2019년 안에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었다. 이게 제 첫 번째 소원이고요. 두 번째 소원은 2019년 안에 유튜브 구독자가 1만을 넘었다.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3월 말이니까 이제 1, 2, 3월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제 한 400명 가까이 구독자가 되는데 아직 1만이 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감히 제가 소원을 1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걸 보시면서 구독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필히 구독을 좀 해주십시오.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 소원 유튜브 구독자 1만 넘기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원은요. 2019년 9월까지 HSK 4급을 취득했다. 제가 지금 중국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독학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에 독학으로 공부해서 HSK 3급 취득을 했어요. 근데 바로 공부를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또 역사여행 갔다 오고 유튜브 하고 막 이러면서 공부했던 거를 좀 이렇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조금 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 HSK 4급 독학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인강을 지금 수강하려고 하다가 단어가 지금 너무 안 돼가지고 아침마다 지금 단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9월달에 4급을 꼭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원 3가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100일 동안 열심히 적을 거고요. 100일이 지나면 좀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제 소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 책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소원하는 게 있다면 같이 소원 적어보고 또 같이 열심히 노력해보고 또 소원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또 같이 공유를 해보고요.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면 정성이라든지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소원하는 게 100% 뭐 이루어질 거라고는 100%라고 이루어진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제 자신을 사랑하고 하면 우주님이 저를 보살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이론에 꼭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갱생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3번을 했는데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우리 그 어린 애기들이 엄마의 자기갱생 프로젝트를 많이 따라해요. 지난주에 초격차 했던 거, 구호 외쳤던 것도 따라하고 자기갱생 프로젝트 구독자 몇 명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체크해주고 하는데요. 7살짜리 아들이 자기갱생 프로젝트 오드리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는 순간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갱생 프로젝트 이거를 보고 따라 했는데 향기, 제가 지금 이제 그 피부나 아로마 테라피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기 최고, 글자도 틀렸습니다. 꿀팁인데 꿀팁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는 거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자기갱생 프로젝트는 저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더욱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세기소원 100일의 기적을 꼭 이루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좀 전에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구독자 1만입니다. 5월까지.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경구의 구호 외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도 할 수 있어. 자기갱생 프로젝트의 오드리였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세기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